4차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에서 2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안정된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학적 평형은 바로 좀 전에 배웠죠? 벌써 까먹진 않았겠지. 보통 그래도 하루 이상 지나야 까먹거든요. 그래서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안정된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크레인 같은 경우에 여기 뒤편에 보면 추가 달려 있거든요. 그 추가 달려 있는 이유가 안정적인 역학적 평형을 위해서, 안정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새 그 엘리베이터 같은데 보통 요새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도 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그 무게하고 비슷한 무게의 추를 달아서 이제 조금은 이제 모터에 들어가는 하중을 줄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또 타워 크레인 기사 직업으로 추천합니다. 거의 월천 가까이 벌어요. 그만큼 근데 진입하기 어렵대요. 이게 이제 단합이 잘 돼가지고 이게 딱 적정 수의 기사 수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어찌 보면 택시랑 비슷한가? 이게 택시도 딱 그렇잖아요. 이렇게 라이센스를 사야 되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무한정 많으면 안 되니까. 택시 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알아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한 1억 정도 들어요. 그 라이센스를 사는데 대신에 되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는 다시 팔고 나오는 거죠. 요 계속 오릅니다, 가격이. 그 라이센스 가격이. 그래서 개인 택시 하는 게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라이센스를 사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다 이래 되나? 타워 크레인 하다가. 그다음에 이 타워 크레인의 이제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역시 이건 사실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의 질량을 무시할까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건데. 왜냐면 얘도 꽤 무게가 나가거든요. 보통은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도 고려를 합니다. 근데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달려 있는 물체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추하고만 요 질량을 고려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받침점이니까 여기가 이제 회전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돌아가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요 역학적 평형을 이루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한 힘이 여기 mg가 있겠고, 여기도 mg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만 작용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를 돌리겠죠. 그리고 요 녀석만 작용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릴 겁니다. 물론 요 받침점이 얘를 떠받치는 힘도 있습니다. 요거를 FN이라고 할까요? 받침점의 수직 항력인데요. 요거는 팔의 길이가 0이니까 돌림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돌림힘의 평형식만 세우면 되겠죠. 근데 힘의 평형을 고려할 때는 얘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얘 두 개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호를 써서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두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쳐서 0이 되죠. 근데 위쪽 방향으로 FN,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mg,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라지 mg,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돌림의 평형은요,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어차피 합쳐서는 또 0이 되겠죠. 근데 라지 mg에 의한 돌림은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r1 라지 mg, 요 r1은 요 길이죠. 요 길이. 근데 사실 팔의 길이는 요거예요.
요건데 이것도 은영 중에 사실 그 수학적 그 방식을 쓴 겁니다. 팔의 길이는 이건데 그거의 수직 성분을 이제 곱하게 되는 거죠. 요 힘의 수직 성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팔의 길이는 요렇습니다. 비스듬합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요 mg의 수직인 성분이 R2가 되는 거죠. 그래서 R2 스몰 mg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R2의 스몰 mg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상을 한 다음에 이제 추를 이제 달게 되고요. 요 추 자체도 요 레일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무거운 물체를 들어야 될 때는 추를 뒤로 옮기고, 예, 가벼운 추를 들 때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어째 보면은 큰 돌림힘이 걸리지 않도록,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여기에 하중에 무리가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합이 끊어지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돌림힘에 평형 가까운 힘이 생기도록 이렇게 좀 추의 위치를 조절하고 추의 무게를 조절해서 여기 크레인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동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들어야 될 물체의 무게를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거 언제 계속 계산해? 아니면 느낌대로 해야 되나? 느낌대로?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예시를 몇 개 들어보고, 하나만 들어보고요.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 실이 견뎌야 되는 힘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걸 할 때 이제 결국에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식을 세워서 연립해서 풀다 보면 이게 얘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세우려면 일단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모두 표시해 봐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요 막대기는 또 무시무시한 막대기입니다. 질량을 무시할 거예요. 그럼 중력은 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밖에 없죠. 60N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받침대가 이 막대를 떠받치겠죠. 요 힘도 있습니다. 이걸 FP라고 할게요. P점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그 다음에 실이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죠. Q점에. 그럼 실은 팽팽한 상태니까 물체를 절대 밀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있는 물체를 당기죠. 그래서 실이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FQ라고 할게요. 선생님 여기도 장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관찰할 대상은 얘를 하나로 묶어서 볼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보면 내부에서 막 주고받는 힘은 다 무시해도 됩니다.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요령은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얘만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만 구하면 돼요. 얘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요 초록색 덩어리는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전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어디를 중심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회전 안 하니까. 방금 한 말 이해했어요?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럼 사실 회전 중심을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어디를 잡더라도 걔를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디를 회전 중심으로 잡는 게 좋으냐? 구할 필요가 없는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에 의한 돌림힘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힘의 평형식은 세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만 돌림이 남죠. 그리고 미지수가 얘밖에 없죠. 그러면 요 돌림의 평형식만 세워도 요 FQ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얘가 회전 중심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이 힘만 작용한다 생각해 보세요. 얘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겠어? 얘를 여기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반면에 얘가 회전 중심이라 생각하고 이 힘만 작용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힘만 작용하면 얘를 중심으로 얘는 이렇게 들리겠죠. 들리는 건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요 FQ에 의한 돌림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임이 됩니다. 그럼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의 총합은 시계 방향의 돌림임과 같다. 이렇게 등식을 세워도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뭐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시계 방향의 돌림임은 자, 요게 힘이고요. 팔의 길이는 실제 이겁니다. 이건데 그거의 요 힘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구하면 1이죠 그냥. 예.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60이 됩니다. 시계 방향은 1 곱하기 60 더하기 그 다음에 요 FQ에 의한 거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임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팔의 길이는 3m 그리고 힘은 F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FQ 하면 FQ가 나오죠. 요 계산하면 FQ는 20N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실이 견뎌야 되는 무게는 20N까지 견딜 수 있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FP까지 구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힘의 평형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힘의 평형식을 세우면 결과적으로는 0이 되죠. 그래서 FP하고 FQ는 위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다음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무게 60N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구한 FQ 20을 위에 집어넣으면 FP도 나오죠. FP는 40N 되겠습니다. 이 정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였습니다. F1하고 F2는 크기가 같고요. 옳은 것은 기엇. 가에서 물체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죠. 네, 이렇게 작용하면 정지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리고 합이 0이니까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자, 니은 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다. 맞죠? 왼쪽으로 F1, 오른쪽으로 F1인데 똑같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알자 힘은 0입니다. 근데 돌림힘의 합은 0이 아니죠. 왜냐하면 얘도 시계 반대 방향, 얘도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이에요. 얘가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는 회전 중심이 없으면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회전 중심이 무게 중심에 해당하는 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그냥 고정되었다고 편의상 생각하고 얘만 작용했을 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얘만 작용했을 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상상해 보면 둘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돌림힘이 됩니다. 알자 힘은 0이지만 돌림힘은 평형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틀렸습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지 않죠. 그래서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니에서 피그가 답이었던 문제고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은 질량이 40kg인 규진이와 30kg인 효정이 저체중이네요. 시소에 앉아 평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받침대에서 규진이까지의 거리가 90cm일 때 받침대에서 효정이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등식을 세울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규진이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될 거고, 요 효정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될 겁니다. 둘 다 팔의 길이 곱하기 중력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서술형을 풀지 않는 이상 이게 객관식이다. 그러면 굳이 식을 끝까지 적을 필요가 없는 게 똑같이 mg 하면 g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팔의 길이를 굳이 미터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센티미터로 통일하면 그 센티미터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할 때는 객관식을 풀 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90cm 곱하기 40kg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럼 R 곱하기 3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2cm니까 R도 cm로 나오는 거예요. 그 중력과 속도 G는 어차피 똑같이 곱해봤자 소거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R은 120이 나올 거예요. 근데 92cm로 집어넣은 거니까 이것도 이제 cm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니까 미래엔 중단원 마무리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축바퀴를 나타낸 것으로, 축바퀴도 결국에 지뢰의 일종입니다. 작은 바퀴와 큰 바퀴의 반지름은 각각 D, 3D이다. 무게가 W인 물체를 F의 힘을 작용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고 있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겠죠. 그럼 회전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태로 돌림힘의 합이 0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모습을요. 여기서 바라본 모습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눈이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여기 위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D하고 3D가 반지름이죠. 요 반지름이 D인 녀석이 보이고 요 뒤편에 요 반지름이 3D인 녀석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쪽에 무게가 W인 물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쪽에 이게 실이 달려 있고 여기에 F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작용하는 힘이 여기에 W가 작용하고 여기에 F가 작용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회전 중심이죠, 명확하게. 축바퀴니까요. 그러면 얘만 작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축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겠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근데 F만 작용한다고 생각해봐. 축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겠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근데 얘는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으니까 두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팔의 길이가 얼마죠? D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W 요게 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이 되겠고, 그럼 F는 팔 길이가 얼마예요? 3D죠. 그러면 3DF 요 F는 3DF는 시계 방향으로 F에 의한 돌림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 W입니다. 그러니까 지뢰하고 똑같죠? 얘는 그 물체 무게의 3분의 1이면은 들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H만큼 들어올리려면 얼마만큼 당겨야 되겠어요? 3H 당겨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 요 물체가 H만큼 올라갈 때 요 부분은 3H만큼 내려가잖아요. 그럼 속도는 몇 대 몇이 되겠어요? 1대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F가 큰 바퀴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이거는 답이 두 가지로 나와요. DW로 써도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D F로 적어도 정답입니다. 왜냐면 둘 다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잖아요. 그럼 W하고 F 사이 관계식 아까 구했죠? 이 DW는 3DF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돌림의 평형식으로. 예, 잠깐이어야 됩니다. 잠깐은 몇 초야? 알았어. 알아서 만약에 F를 구해라 했다면 F는 3분의 1 W가 되겠습니다.
핸드폰만 가져간다며? 똑같이. 마구. 뻘쭘하겠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가나다는 무게가 W인 물체가 바닥에 정지해 있는 것과 물체를 기울여 손으로 당기고 있을 때 바닷가의 접촉점 P의 그 연직선과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가 각각 D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은 기읍. 가에서 나까지 기울이는 동안 무게중심 O점의 높이는 높아진다 했는데요. 이거 설명할 건덕지가 없죠. 그냥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울이면 올라가고 있죠.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무게중심이 여기잖아요. 기울어지면 이렇게 되잖아. 기울어지면.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나다에서 손을 놓았을 때 P점을 회전축으로 중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같다 했는데요. 일단 중력의 크기는 같을 거 아니에요. W. 자 보세요. 팔의 길이는 회전 중심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예요. 회전 중심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 근데 이걸 그대로 곱하면 안 되죠. 요거 중에서 힘하고 수직인 성분을 구해야 돼요. 근데 힘하고 수직인 성분이 다 어때요? D로 똑같죠. 그래서 요도 DW, 얘도 DW입니다. 돌림 힘이 똑같이 DW죠. DW인데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 힘이죠. 근데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되는 겁니다. 크기는 같죠. 크기는 같은데 그 두 돌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림의 크기는 DW로 같다. DW가 그 약간 게임 할 때 미안합니다. 피파 할 때 위닝 11인가? 아이가? W가 슛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자, 디귿 다에서 손을 놓았을 때 다에서 손을 놓았어요. 손을 놓으면 요 돌림에 의해서 얘가 회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자, 기니디 다 맞아서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